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무릎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총정리냐? 무릎 관절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닳았대요. 자,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아픈데 침으로 치료될 수 있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이 60이 넘었어요. 60년 동안 무릎을 썼어요. 대한민국에 연골이 하나도 안 닳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연골은 누구나 닳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연골이 닳아서 아픈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면 60을 넘으면 다 아파야 돼요. 근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잖아요. 진짜 연골이 닳아서 아픈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연골이 닳아요. 연골이 닳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다 그래서 안 아파요. 그런데 연골이 닳으면 왜 아프냐? 연골이 엄청나게 닳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무릎에 뼈하고 뼈요. 이 뼈 끝에는 연골이 있거든요. 이 연골이 엄청나게 닳아버리는 거예요. 뼈가 노출돼 버려요. 뼈가. 연골로 덮여 있는데 뼈가 노출돼 버려요. 닳아서. 그래서 뼈하고 뼈끼리 어때요? 부딪히면 뼈의 막에는 통증 세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어느 정도로 닳아야 돼요? 뼈가 드러날 만큼 연골이 많이 닳은 경우에는 연골 때문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60을 넘어서 연골이 안 닳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통증을 일으킬 만큼 연골이 닳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제 생각엔 적습니다. 일본에서 해부를 해봤어요. 시체를 해부를 해보니까 이 무릎이 뼈끼리 부딪혀서 통증을 느낄 만큼 연골이 많이 닳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더라.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니까 10% 정도만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통증을 일으킬 만큼 많이 닳았구나, 이런 분들은 10%더라. 나머지는 당연히 연골이 닳아 있는데 통증을 일으킬 만큼은 안 닳아 있더라. 자, 그런데 60을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연골이 다 닳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골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킬 만큼 그런 경우는 매우 소수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연골이 닳아져 있지 않은데 왜 통증을 느낄까요? 왜 통증을 느낄까요? 바로 그것은 무릎 관절염의 통증의 원인은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주변에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요. 인대는 어디 붙어 있어요? 뼈에 붙어 있죠.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 뼈를 잡아당기겠어요? 안 잡아당기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뼈를 잡아당겨요. 뼈의 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많다 그랬잖아요. 뼈를 잡아당기면 아파요. 마찬가지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인대는 뼈에 붙어 있어요. 뼈에. 그래서 이 인대가 굳어가지고
뼈를 막 잡아당기면 통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대의 뭐가? 유착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연골은 조금 달아서 연골 때문에 통증이 안 일어나더라도 MRI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인대의 유착이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연골이 달아있으니까 연골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연골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소수다. 자, 세 번째로 무릎은 어때요? 무릎이 이렇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활액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활액낭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액체가 차 있어요. 활액이 차 있어요. 이런 활액이 있어서 쿠션 역할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활액에 뭐가 잘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엄청 아파요.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 아파. 근데 유독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어요. 자, 그런 체질들은 생활관리를 통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무릎 관절이 안 아프기 위한 방법들을 뒤에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같이 공부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무릎 관절이 왜 아프냐? 다 연골 때문에 아플 거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거든요. 그런데 실제 통증을 일으킬 만큼 연골이 다른 경우는 소수다. 인대하고 활액낭의 염증이 오히려 연골보다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 이해 잘 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뼈가 드러날 만큼 많이 다르면 초기 무릎관절이겠어요? 중기 무릎관절이겠어요? 아니면 말기 무릎관절이겠어요? 말기 무릎관절이지, 말기. 연골이 뼈가 드러날 만큼 달아가지고 연골을 새롭게 갈아 끼는 무릎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은 말기예요, 말기. 그럼 초중기는 연골이 조금 달았어. 통증을 일으킬 만큼 닳지 않았어요. 왜 아프다 그랬어요? 인대라든가 활액낭의 염증 때문에 아프다 그랬어요. 초중기는 인대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다. 말기는 연골 때문에 아프지만, 자, 인대는 특히 어디 인대 때문에 많이 아프냐? 여기가 무릎 내측이에요. 여기가 바깥쪽 외측이죠. 지금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쪽 다리가. 내측에는 내측, 이 측면부에 무슨 인대가 있어요? 내측, 측부 인대가 있어요. 자,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안쪽이 아프시던가요? 바깥쪽이 아프시던가요? 자, 대부분 안쪽이 아픕니다. 왜?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 인대가 뭐가 된 거예요? 유착이 돼버려요. 내측 측부인대 유착이 되면 내측 측부인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붙어? 이 뼈에 붙잖아요, 이 뼈. 이 뼈를 우리가 경골이라 그래, 경골. 뼈에 붙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뼈를 잡아당겨요. 뼈에는 통증 세포가 많다 그랬죠? 이 뼈를 잡아당기니까 어때요? 무릎 안쪽이 아파요. 자,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측 측부인대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릎 안쪽의 통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골을 손댔어요, 안 됐어요? 손대지 않아도 내측 측부인대 유착으로 인한 경우는 내측 측부인대만 해결해도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아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냐? 그 이유는 그 통증은 연골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인대의 통증이었다. 특히 내측 측부인대의 통증이었다. 자, 이해 잘 되시죠? 무릎 종자뼈 근처에 또 인대가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무릎 종자뼈는 뭐냐? 이거 무릎에 있는 이 뼈. 이 뼈를 영어로 파텔라본이라고 하고 종자골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종자골이라고 했어요? 씨앗처럼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종자처럼. 근데 이 뼈가 어떤 역할을 해요? 계단을 오르거나 움직일 때 이 뼈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해요. 이 뼈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겠어요? 이 뼈는 주변에 인대들에 의해서 어때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릎에 힘이 최대한 덜 실리도록 해. 근데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럼 이 뼈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계단 올라갈 때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인대들이 굳어버리니까 이 뼈가 못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을 통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측 측부인대 아까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종자뼈 이 근처에 있는 인대들의 유착이 있을 경우에 무릎 통증이 있더라. 그래서 이 유착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의 무릎 관절염은 연골로 인한 통증보다는 인대로 인한 통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들이 굳어있는 유착들을 풀어주면 돼. 자, 인대들이 굳어있는 유착을 풀어주는데, 자, 뼈쪽 한 바늘로 찔렀어요. 아니면 끝이 납작한 약간 칼 모양으로 풀었어. 어떤 게 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잘 풀겠어요? 당연히 칼이죠.
미세한 칼 모양의 침으로 유착을 풀어줍니다. 이런 침수를 뭐라 그래요? 도침치료라 그래요. 도침치료.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픈데 무릎 안쪽이 아프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아픈 사람들, 이 뼈가 앞에 있으니까 앞쪽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침치료를 받으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연골이 많이 닳아서 아픈 거는 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연골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인대. 네? 말기는 연골. 연골로 인한 통증. 연골보다는 인대. 또 하나는 뭐냐? 활액낭의 염증. 활액낭은 무엇인가? 무릎을 싸고 있는 쿠션이다. 그래서 여기에 활액이 들어있다. 왜? 무릎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염증이 잘 생기더라.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한테 많이 걸려요. 젊은 여자한테. 근데 젊은 여자, 그 중에서도 어떤 여자? 날씬한 여자. 우리는 살이 찌면 무릎이 아프다고 알고 있어요. 살이 찌면. 근데 젊고 날씬한 여자, 살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릎이 아파요. 응?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살을 더 빼시거나 근육을 키우라 그래. 근데 그 여자들은 근육이 키워져요, 안 키워져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키워집니다. 왜? 위장이 차갑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차갑고 약한 사람들이 뭐가 잘 생긴다? 활액낭에 염증이 잘 생기더라. 동의보감에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뭐를 쓰라고 하냐면 평이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라고 하는데, 이 평이산은 위장치료제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위장치료제를 쓰라고 나온 책이 동의보감이에요. 실제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동의보감은 이런 연관성들을 본 거예요. 이런 연관성들을 고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좀 깜짝 놀랍니다. 자, 위장이 차가워, 위장이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나는 소화도 안 되는데 무릎이 아파요. 소화력이 젊을 때부터 안 좋았는데 무릎이 아파. 무릎이 자꾸 아파. 이런 분들은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가운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면, 빵, 이런 것은 한의학에서 차가운 성질로 봐요.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자란 쌀, 이런 건 뜨거운 성질로 봐요. 맥주, 소주, 뭐가 차갑습니까? 밀로 만든 맥주가 차가운 성질로 봅니다. 어쨌든 위장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냐?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한다. 공복 시간. 위장이 비어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맨날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저녁 식사 시간을 당겨버려야 돼. 그래서 위장이 비어져 있는 시간을 늘리면 그 사이에 위장이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따뜻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면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들. 자,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은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역시나 동의보감에 보면 무릎관절염에 뭐를 쓰라고 나오냐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처방을 쓰라고 나와요. 작약이라든가 당기, 석주향이 들어간 여러 처방들이 나와요. 참 이 부분도 놀랍습니다. 어쨌든 활액낭에 염증이 잘 생긴 사람은 두 가지 경우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위장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거 먹지 말아라.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발끝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좋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뭘 하면 되겠어요?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무릎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래서 자꾸 무릎이 아프다. 활액낭에 염증이 잘 생기는 이런 사람의 무릎 통증은 연골로 인한 게 아니다. 엄하게 맨날 연골만 치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가운 위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뜸이에요, 뜸. 그래서 배에다가 그렇게 뜸을 뜨는 거예요. 배에다 뜸을 뜨면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근데 집에서 뜸을 뜨면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배를 건강하게 하려다 잘못하다가 폐가 망가져버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뜸이 있어요? 돌뜸, 전기뜸 이래요. 돌뜸이라 하기도 하고 전기뜸이라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엄청 많아. 그리고 싸요. 자, 이런 걸 사가지고 TV를 보면서 가만히 보시지 말고 어때요? 배 위에 올려놓고 봐라. 위장이 차가워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배 위에 올려놓고 봐라. 그러면 복부도 따뜻해지지만 위장도 좋아지지만 뭐가 좋아진다? 무릎이 좋아진다. 무릎이. 자, 두 번째로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혈액이 안 가니까 무릎에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뭘 내라? 발끝치기를 해라. 발끝치기를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하면 더 좋아요.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면 수면이 매우 좋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적 이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3분에서 몇 분? 10분. 3분에 10분 반드시 누워가지고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왜? 고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하다 보면 닿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점점 발끝치기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기 전에 매일 3분에서 10분을 해라.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이 무릎을 통해서 오니까 무릎 주변에도 오니까 어때요? 무릎에 혈액이 잘 가게 되고 염증이 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발끝치기라고 이런 걸 통해서 무릎 관절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해라. 맨날 연골 문제다, 연골을 치료해야 한다, 연골을 재생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말기 무릎 관절이다. 추가로 무릎 관절에 좋은 방법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대퇴사두근을 키워주면 무릎을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을 키워주는 것이 무릎 관절 건강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대퇴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도 들었는데 헬스장 가가지고 무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무리하게 하는 순간 무릎은 더 망가져요. 그래서 어때요? 집에서 건강하게 무릎 손상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3초간 버텨요. 하나, 둘, 셋을 세웁니다. 그럼 이 버티는 동안 이 발끝을 보시면 발끝을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당겨주면 더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래서 들어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3초를 세준다. 그리고 내린다. 또 이런 것들을 30회 정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다 하고 반대쪽 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디가 강화돼요? 대퇴사두근. 무릎 위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는데,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무릎도 좋아지지만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지면 어떤 것도 잘 돼요? 혈당 조절도 잘 돼요. 혈압 조절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왜? 이 대퇴사두근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에요. 가장 큰 근육. 예? 그래서 이 큰 근육이 당과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이 운동은 무릎에도 좋지만 전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릎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이 뒤에 근육이 있어요. 비복근도 있고 가자미근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면 이 뒤에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이 뒤에 근육을 긴장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종아리가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자미근 푸시업을 합니다. 이것도 의자에 앉아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관절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연골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연골 때문에 발생하는 이게 아니다. 그거는 연골이 많이 닳아버리는 말기 무릎 관절이나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대부분의 무릎 관절 환자가 있는 초기 중기, 예? 한 80%의 무릎 관절 환자는 초기 중기예요. 이 사람들 뭐가 중요하다? 인대 유착, 활액낭의 염증을 해결하는데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또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건강한 무릎 관절 그리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